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리버풀과 벌리의 경기는 현 시점에서 명백히 전력차가 드러나는 맞대결로 평가됩니다. 리버풀은 개막 후 리그 3연승을 달리며 디펜딩 챔피언다운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널을 꺾으며 타이틀 경쟁에서 중요한 초반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시대 세 번째로 개막 4연승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두 시즌 맨체스터 시티가 달성했던 기록에 이어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챔피언 팀이 개막 4연승을 거두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37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알렉산더 이삭을 1억 2,500만 파운드에 영입하며 공격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삭은 아직 출전 시간이 짧아 선발보다는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에키티케와 가크포가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 공격진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수비에서는 코나테가 대표팀 소집 후 복귀했고 프림퐁과 커티스 존스는 여전히 결장합니다. 벌리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단 16실점만 기록하며 역대급 수비력을 보였지만 프리미어리그 승격 후 단 3경기 만에 6실점을 허용하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과 맨유 원정에서 선전했으나 모두 패했고 신흥 라이벌인 선덜랜드를 상대로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플로렌티노 루이스가 데뷔를 노리지만 주전 수비수 베이어와 로버츠는 아직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벌리는 홈에서 리그 2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나 상대가 리버풀이라는 점이 큰 부담입니다. 최근 리버풀과의 홈 맞대결에서는 6연패를 당했고 역대 9번 중 8번을 패하는 등 극도로 약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벌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과 18번 만나 14번을 패했으며 최근 11차례 디펜딩 챔피언을 만난 경기에서는 10패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2021년 리버풀 원정에서의 승리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리버풀은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시즌 초반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맞대결 전적과 현재 컨디션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벌리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보여준 수비 안정감을 전혀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리버풀을 상대로 한 전적 역시 최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원정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두며 개막 4연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리가 홈 무패 행진을 이어왔으나 리버풀이라는 상대로 인해 그 기록은 중단될 공산이 큽니다. 맨체스터 더비를 앞두고 양팀 모두 심각한 부상 악재에 시달리며 전력 누수가 뚜렷합니다. 맨시티는 수비 라인에서 그바르디올, 쿠사노프, 존 스톤스, 아이트 누리, 리코 루이스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했고 공격에서도 오마르 마르무시가 이집트 대표팀 경기 중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사비뉴와 라이언 셰르키도 빠지면서 측면 자원은 사실상 포든, 오스카 밥, 제레미 도쿠만 가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는 로드리가 복귀했지만 코바치치는 아직 몇 주간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시즌 초반 3경기에서 단 3점만 획득하며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최악의 리그 출발을 기록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2연패를 당하면서 리그 13위까지 떨어졌고 만약 이번에도 패한다면 1995-96 시즌 이후 처음으로 개막 4경기 중 3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맨유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테우스 쿠냐, 디오고 달로트, 메이슨 마운트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며 전력 구성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슬로베니아 대표팀에서 연속 90분을 소화한 베냐민 세슈코가 프리미어리그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키퍼는 새로 영입한 샌느 라멘스가 아니라 임대로 떠난 오나나 대신 알타이 바이인디르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은 벌리전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97분 극장골로 간신히 승리를 챙겼지만 부임 후 30경기 중 단 8승에 그쳤고 그중 4승이 승격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라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맨시티가 8경기 중 5승을 거두며 우세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고 에티하드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아마드 디알로의 활약 속에 1대2 역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치른 홈리그 패배 16경기 중 무려 4경기를 맨유에게 당했을 정도로 더비에서는 홈 이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20번의 더비 중 홈팀 승리는 단 6경기뿐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심각한 부상 공백 속에서 시즌 초반 최악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 이후 보기 드문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맨유 역시 부상자가 많고 루벤 아모림 감독의 전술 완성도가 떨어진 상황이지만 전통적으로 에티하드 원정에서 의외의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부상 공백과 부진한 흐름으로 인해 팽팽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며 맨시티의 공격력 부재와 맨유의 원정 부진이 맞물려 무승부 가능성이 현실적인 결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개인 기량에서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 근소한 차이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사수나와 라요 바이에카노의 맞대결은 시즌 초반 중위권 경쟁을 가늠할 중요한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는 개막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0대1로 패했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어 발렌시아를 1대0으로 꺾으며 첫 승을 챙겼으나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 0대1로 무릎을 꿇어 1승 2패, 리그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상으로 모이 고메스가 빠지고 로지에는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아벨 브레토네스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팀의 주포한테 부디미르는 지난 시즌 공식전 24골을 넣었고 이번 시즌에도 공격의 핵심으로 나섭니다. 새 영입 셰랄도 베코도 명단에 포함되지만 선발보다는 교체 투입이 유력합니다. 라요는 개막전에서 지로나를 3대1로 꺾은 뒤 아틀레틱 빌바오에 0대1로 패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챔피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1승 1무 1패로 리그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자 명단에 압돌 무민이 있지만 그 외 주축 자원들은 모두 출전 가능합니다. 바르셀로나전 선발 라인업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르헤 데 프루토스, 28라존, 알바로 가르시아가 공격진을 꾸리고 직전 경기 교체 출전에 골을 넣은 프란 페레스는 벤치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라요가 최근 5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라요 상대 45경기에서 15승 12무 18패로 전체적으로도 열세입니다. 지난 시즌 두 팀 모두 승점 53점으로 나란히 8, 9위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벌였던 만큼 이번 시즌에도 비슷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사수나는 득점력에서 부디미르 의존도가 높고 라요는 조직력과 최근 경기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라요의 근소 우세 혹은 무승부 가능성이 큰 경기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사수나는 홈 이점을 활용해 반등을 노리겠지만 라요의 안정된 경기 운영을 감안하면 라요가 승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도 충분히 현실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의 경기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주말 경기에서 테어 슈테겐, 가비, 알레한드로 발데, 프랭키 더 용을 모두 결장하게 되면서 중원 자원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르크 카사도가 페드리와 함께 중원에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다니 올모가 열번 역할을 맡고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최근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관리 차원에서 선발보다는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파우 쿠바르시와 제라르 마르틴이 선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부상자가 없는 완전체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비 게라가 이번에도 중원을 지휘할 예정이며 공격에서는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디에고 로페스가 득점력을 보여주며 선발 출전 가능성이 큽니다. 주장 호세 가야 역시 왼쪽 윙백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래 캠프 누 신구장 개장 경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수용 인원이 6,000명에 불과한 요한 크루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는 라리가 역사상 최소 규모 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라요 바이에카노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시즌 초반 마요르카와 레반테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6골을 기록했지만 경기력은 들쑥날쑥했고 특히 레반테전에서는 0대2로 뒤지다 역전승을 거두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재 승점 7점으로 리그 4위에 올라 있으며 선두 레알 마드리드에 승점 2점 뒤져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소시에다드와 무승부,
오사수나에 패배하며 아쉬운 출발을 했지만 직전 헤타페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승점 4점으로 리그 9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 시즌 12위보다 개선된 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8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역대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바르사는 발렌시아와의 최근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무려 18골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는 7대1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2016년 4월 이후 원정에서 바르셀로나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헤타페전에서 보여준 경기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 수비를 위협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전력과 맞대결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있으나 바르셀로나가 공격진의 질적인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사스올로와 라치오의 맞대결은 시즌 초반 양팀의 상반된 분위기가 드러나는 경기입니다. 사스올로는 개막 이후 2연패를 당하며 리그에서 아직 승점을 얻지 못한 유일한 팀으로 파비오 그로소 감독의 출발이 순탄치 않습니다. 나폴리와의 개막전에서 0대2로 패한 데 이어 크레모네세전에서는 후반 안드레아 피나몬티와 도메니코 베라르디가 연속골을 넣으며 2대2까지 따라갔지만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으로 통안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현재 팀의 주요 기회 창출원인 피나몬티와 조시 도익이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크리스티안 토르스트베트와 라우루스 셰예르프는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사스올로는 최근 라치오와의 맞대결에서 4패 1무라는 열세를 보이고 있어 부담이 큽니다. 라치오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 복귀 이후 시즌 초반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코모 원정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를 딛고 헬라스 베로나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마테오 귀엔다우지, 마티아 자카니, 발렌틴 카스테야노스, 블라이에 디아가 골을 기록했으며 카스테야노스는 이도움을 올리며 공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사무엘 지고, 파트릭, 니콜로 로벨라, 마티아스 베치노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마누엘 라차리는 9월 말까지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대 전적을 보면 사스올로가 2021년에 라치오를 2차례 잡은 이후 흐름은 완전히 라치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라치오가 9득점, 사스올로가 2득점에 그쳤으며 직전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사스올로가 강등 위기 속에서 간신히 득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스올로는 시즌 초반 불안한 수비와 마무리 문제로 연패를 기록 중이며 전력 면에서도 라치오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개막전 패배 후 베로나전에서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공격진의 득점 분산 능력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라치오 역시 수비진 부상자가 많아 원정에서 완벽한 안정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사스올로의 홈 2점과 라치오의 전력 우위가 맞물려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전망됩니다. 양팀 모두 골은 기록하겠지만 승부는 갈리지 않고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AC 밀란과 볼로냐의 맞대결은 시즌 초반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경기입니다. 밀란은 여름 이적 시장 마감 직전 영입한 크리스토퍼 은쿤쿠와 아드리엥 라비오를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비오는 마르세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팀을 떠났고 은쿤쿠 역시 잉글랜드 무대에서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였던 만큼 두 선수 모두 새 무대에서 입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공격진에서는 산티아고 히메네스, 크리스티안 풀리시치, 라파엘 레앙이 경쟁을 벌일 전망이며 레앙은 종아리 부상 회복 중이라 벤치 출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밀란은 개막전에서 크레모네세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직전 레체 원정에서 루벤 로프터스-치크와 풀리시치의 연속골로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은 혼란스러웠던 지난 시즌을 수습하고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복귀했으며 이번 시즌 최소한 리그 4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볼로냐는 이적 시장 막바지 아탈란타에서 임대한 이브라힘 술레마나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치로 임모빌레, 니콜로 카살레, 토마소 포베가, 에밀 홀룸 역시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흥미롭게도 마르세유 시절 라비오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 윙어 존 로우가 이번 경기 선발 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볼로냐는 개막전에서 로마에 패했지만 직전 코모전에서 리카르도 오르솔리니의 결승골로 시즌 첫 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밀란이 최근 20경기에서 단 2패만을 기록하며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볼로냐는 지난 2월 리그에서 밀란을 꺾은 데 이어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도 승리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어 최근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습니다. 밀란은 은쿤쿠와 라비오 합류로 전력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부상 변수와 새 선수들의 적응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볼로냐는 전력 공백이 있지만 오르솔리니를 중심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며 최근 밀란과의 경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팽팽한 접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됩니다. 밀란이 홈 이점을 살려 승리를 노리겠지만 볼로냐의 끈질긴 경기 운영을 감안하면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장크트 파울리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는 시즌 초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되는 맞대결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지난 시즌 강등권 싸움에서 7점 차로 벗어나며 잔류에 성공했고 올 시즌에는 안정적인 중위권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막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전에서는 3대1로 뒤지던 경기를 극적인 반등으로 3대3 무승부로 마무리했고 이어 함부르크와의 최대 라이벌전에서는 2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여름 이적생 리키 데제이드 존스 어깨 부상과 수비수 데이비드 네메스 사타군이 부상은 여전히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이적 시장 마감 직전 이스마엘 가르비 브라가와 파비안 리더 렌을 영입하며 중원과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디미트리오스 지아누리스 허벅지 부상은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하고 안톤 카데 발목 부상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산드로 바그너 감독 체제에서 새 출발을 한 아우크스부르크는 개막전에서 프라이부르크를 3대1로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도 2대3 접전을 펼치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며 홈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와 함부르크전에서 보여준 투지와 경기력은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바이에른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력을 발휘한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팽팽한 균형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경기로 예상됩니다. 보루시아 메넨글라트바흐와 베르더 브레멘의 맞대결은 두 팀 모두 시즌 초반 부진을 털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지난 시즌 한때 리그 5위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두 달 동안 7경기 연속 무승 6패 1무의 부진을 겪으며 최종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제라르도 세우안의 감독은 아직 구단의 신뢰를 받고 있으나 올 시즌 초반 흐름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승격팀 함부르크와 0대0 무승부,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며 리그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공격수 팀 클라인디엔스트 무릎과 미드필더 나탄 응우무 아킬레스건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10월 말 혹은 11월에나 복귀할 전망입니다. 다만 새 영입 야니크 엥겔하르트가 이번 경기 출전 가능 명단에 포함되며 중원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멘 역시 시즌 초반 불안정합니다. 개막전에서 프랑크푸르트에 1대4 대패를 당했고 이어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는 3대3 난타전 끝에 간신히 승점을 챙겼습니다. 수비 불안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에도 57실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다 실점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벌써 두 경기에서 7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공격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이적 시장 마감일에 임대 영입한 빅터 보니페이스가 선발 출전이 유력하며 그가 가세한 공격진은 더욱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리비에 드만 발목, 훌리안 말라티니 발목, 아모스 피퍼 엉덩이, 미첼 바이저 무릎, 막시밀리안 베버 허벅지 등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수비 라인 구성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지난 3월 이후 리그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 시즌에도 아직 골을 넣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브레멘은 수비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공격력만큼은 강력해 언제든지 상대 골문을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브레멘이 골을 기록하며 최소 무승부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메넨글라트바흐의 무득점 부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브레멘 승리 혹은 무승부로 예상됩니다.